자, 시장론을 공부할 때 생각을 할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게 시장이냐, 시장 그러면 어떤 게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고 팔고,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 판다는 게 일반 동산하고 달라요. 물건을 지고 막 집에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견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학자들은 일반 시장의 정의하고 좀 다르게 좀 독특한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출제된 바도 사실 없습니다만 앞으로 뭐 출제를 한다면 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 그러면 제한할 수 없어요. 거래되는 추상적 조직이나 기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방금 저 추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라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시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 이런 시장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구체적 시장이라 불러요. 동종 유사한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장소가 있는 구체적 시장.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거 구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가씨가 이분이 뭘 팔았어. 그럼 여기도 시장 돼버려 그냥. 꼭 장소가 돼야 되는 건 아니다. 거래만 이루어지면 다 시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45페이지 상단을 보면 시장의 개념 나와 있죠? 그렇게 좀 정리해놨고, 문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바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 봐요. 자, 제일 밑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개념 있죠? 자,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되는 또는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조직이나 기구. 여기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의 표현이고, 부동산 학자들은 또 강조하고 싶어 해요. 뭔가 나는 독특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봅니다. 양가리 2번 읽어볼게요. 이건 또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서적들은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양가리 2번 제가 읽어볼게요. 양, 질, 위치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려는 지리적 거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오픈을 하게 됐죠, 되게.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돼요? 양질, 위치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이 가격이 비슷해지려는 것들이 모여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하는 학자들이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단 올라가요. 다이아몬드, 첫 번째, 부동산이라의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상식자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요게 출제됐던 거예요. 10일에 그렇게 출제됐어요. 자, 부동산을 들어서 초상식 시장은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지하처럼 진일에서 판매하는 장소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안정교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응? 야, 너가 이번에 22번지 토지 샀다면서. 샀는데요. 거기 가봐. 그 22번지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그 토지가 진열되어 있었다니까. 23번이 그 옆에 진열되어 있잖아. 아, 참 답답하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구체적 시장이라고 불렀다. 이거. 그래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추상적 시장이지 구체적 시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럼 틀려요? 근데 이건 괜찮아. 부동산으로 인하여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오! 그건 틀린 거 아니지. 그죠? 그리고 그게 11회 때 나왔던 겁니다.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구체적 시장을 출제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부동산 시장인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나 주택 등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파트 그렇게 존재하기까지 한 가지 원인이 있었을까요? 무수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석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코로나 진단키트 있죠? 코로나19. 그 진단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그냥 모든 균에 반응해. 무종균에도 반응해. 무슨 균에도 반응해.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딱 한 가지 원인에 대해서 그 결과를 딱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델이 뭐냐면 완전 경쟁시장이에요. 그런 모델이 뭐라고요? 완전 경쟁시장.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봐요. 그래서 그 시장 형태에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 코로나19 진단키트 같은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수요 공급비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수요 공급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떻게 강의했나요? 이렇게 했지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뭐 하더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못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품은 동질적 상품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고백한데 사실은 완전 경쟁 시장을 모델로 했어요. 사실은. 이제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된 게 완전 경쟁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현실 존재하기 힘들어요. 특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구성원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하는, 어떤 한 바이러스만 반응하는 뭐 이런 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무수한에 가깝습니다. 아주 많은, 여기서 다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급자, 수요자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크를 파는 사람은 수천만 명이고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야.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봐요. 내가 마스크 좀 더 산다 해서 가격이 비싸질까요? 지금 느낌 왔어요? 이제 그렇게 가정합니다. 개별 수요 공급자가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 두 번째, 동질적 상품을 가정합니다. 동질적 상품.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힘들어. 왜냐고요? 지금 우리 수요 공급으로 한번 봐봐요. 이 큐 봐요, 큐. 이 큐가 아파트 제곱미터 가격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강남하고 해남 땅끝마을하고 제곱미터 가격이 같아요? 그럼 이 높이가 다른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오면 동질적 상품으로 하지 않으면 분석이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질적 상품. 와, 3, 4월에 또 듣지 않았던 또 새로운 느낌이 들죠? 그럼 똑같으면 어떡해요? 좀 심하게 가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는 진입과 퇴거의 자유. 진입과 퇴거의 자유. 누구나 이 시장이 들어올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약이 없어. 진입 장벽이 있게 되면 어때요? 독점, 과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완전 정보입니다. 완전 정보, 완전 예견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신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예견.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좀 필요해. 나머지 여러분하고 별로 이제 직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 정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옆에 마스크 1,000원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1,200원 팔아봐야 소용없어. 안 팔려. 다 알아, 다. 물건도 똑같은데. 그러면 동일한 물건은 동일 가격 기억나세요? 그게 뭐든가요? 일물일가 법칙.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일물은 동일 물건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뭐? 동일 가격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 가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price takers라고 합니다. 가격 수용자, 수능자. 양만 조절할 수 있어. 양만. 퀀티티 어드저스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그 물건을 그대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야. 이것은 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현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정 경쟁이죠? 불안정 경쟁을 바로 분석을 못해. 그래서 불안정 시장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이론들을 다루긴 하는데 뭐 독점도 있고 과점도 있고 독점적 경쟁도 있고 그래요. 요거 뭐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독점은 홀로 독자, 적을 과자, 다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 시장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해당돼요. 때에 따라서 독점을 말하기도 하고 독점적 경쟁을 말하기도 하고 사실 과점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결론은 이런 것들은 일물일가가 되기 좀 어렵다. 그렇죠? 일물일가가 되기 어렵더라. 쉽지 않더라. 이게 우리 개별성을 들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물건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쉽지가 않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론, 이것은 경제학에서 다룹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 조금만 해도 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 이론들은 뭐 난 진짜 저거 공부하고 싶다. 뭐 교보문고 가시면 돼요. 가보면 무슨 그 이코노믹스 막 이렇게 적혀 있거나, 무슨 경제학 막 있을 겁니다. 그 사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론은 기본적으로 별 말이 없나 완전 경쟁 시장 기본 모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한번 봐봐요. 45페이지 보니까 불안정 경제시장, 독점 과정, 통축계장 이거 다 완전시장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본다? 불안정 경쟁시장이다. 마지막 부동산 시장 불안정 경쟁시장에서는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가 법칙이 성립하기 어렵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더 필요 없다?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좀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46페이지 보시니까 지금 큰 볼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유형이 나와 있나요? 자, 용도에 따른 부동산 유형은 뭐 썩 중요하지 않고요. 양가리 2번 시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유형 저를 볼까요? 책 보지 말고 우리 공부를 제대로 했나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 자, 도도한 그녀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럼 사는 사람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초과 수요 맞나요? 초과 수요죠. 매수자가 많으니까. 맞습니까? 거기서 그냥 쓰구리 가격 하락하고 있죠.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초과 공급 맞나요? 네. 자, 들어가 봐요. 동그라미 1번 매도자 시장 도도한 그녀.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 적죠? 그래서 초과 수요 시장이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로 나타난다. 매수 시장 유형은 뭐예요? 매도자가 많고 초과 공급 시장이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다 존재할 수도 있다. 다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도자 시장 유형이 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매수자 유형이 좀 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꼭 경기 변동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시장을 나눈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좀 보시면 시장 범위에 따른 구분이 나와 있어요. 1번 개별, 2번 부분, 3번 전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2번 부분 토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가 서브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서브가 아래 그런 뜻이에요. 아래, 하위, 아래. 여러분 서브머린 그러면 잠수함. 서브 노트는 뭔데요? 기본서 아래. 기본서 아래.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서브 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토지 시장과 개별 토지 시장 중간 범위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부분 시장의 구분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1, 2, 3, 4를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게 인종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자, 1번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지역별 부분 시장, 특히 무슨 시장이라고도 한다? 국지적 시장.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을 이야기할 때 이 국지란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참 좋아하고요. 출시자들이.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우리 탄력성 할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자,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상품의 동질성이 커지며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타성은 크게 관찰된다. 표정 봐봐. 당신이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하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지 불러드립니다. 응? 참나. 거기다 32페이지 적어봐요. 32페이지 적고 갑니다. 32페이지 하단을 봅니다. 32페이지 하단을 보면 동관의 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조건이 불비라 가정할 때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성 부동산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수록 상품의 동질성이 커지고 마치 대체재가 많아진 것 같아서 보다 탄력적으로 관찰된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했던 거요. 이것도 했었죠.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쌀 이야기도 했고 경기미, 간척지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강남의 아파트, 해남 땅끝마을의 아파트 기억나세요? 그럼 이 지역별로 쪼개봐요. 강남 아파트 시장으로 가봐요. 이제 동질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 강남에도 뭐 어디 무슨 구로 갔어요. 강남구로 가가지고 아파트 한 집 들어갑니다. 같은 동, 같은 층수, 같은 평수, 동질성 커지죠? 마치 대체재가 많은 것처럼 관찰된다니까. 어떤 대체재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범주를 다루냐에 따라서 범위를 다루는데 탄력성이 달라진다니까. 아니 우리 아가씨 때 여기서 신랑감 찾아라 이런 표현보다 나가서 찾아 그러면 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다시